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 잘들 쉬고 계시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마인드를 갖추시고 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올 들어서 며칠 동안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집안 식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에 교대 근무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개인적인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로키드 헬스케어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아마 많은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늘상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신기주로 할 때는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된다. 대응이 참 중요하니까. 문제는 앞에 상장한 애들이 너무 모습이 좋았잖아요. 물론 아주 뛰어난 모습은 아니었지만 오래간만에 그래도 파동을 한 번씩 일으켜줬단 말이에요. 신규주들이 오가노이드나 원일 TNI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키드 헬스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로키드 헬스는 밴드 하단을 맞았다는 거 기억은 해 놓으시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모가는 11,000원, 밴드 하단이다 이런 거하고 적자 전환이다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유통 물량이 한 560만 정도 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규주는 금액을 적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 점은 잘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고, 자, 월요일장에 공부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장에는 공부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놨는데 전체적으로 컨셉은 각각의 그룹군 형식으로 종목들을 모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그룹군이나 테마군으로 모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깨뚫기가 좋습니다. 그 점은 잘 기억하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여기 볼 것은 일단 신규주들이죠. 로키드 헬스, 오가노이드, 원일 TNS, 나우 로보틱스, 이 팀들부터 먼저 한번 묶어서 보고, 로키스는 앞에 설명을 했고, 자, 오가노이드는 마이너스 1.8%,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0.6%. 이 둘이는 아침에 당장 뛰어오르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예의주시하면 될 것이고, 가장 바쁜 놈은 원일 TNI가 되겠죠. 시간에 9%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과연 정말 이것을 아침에 그냥 한번 띄워주고 꺼지는 그런 매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한 번 더 미친 듯한 발광을 할 것인가, 그런 건 지켜보면 되겠죠. 하나만 움직여주면 나머지도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4명 네 종목 잘 봐주시고, 다음은 여기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 그리고 사조시푸드까지 김문수 관련 주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보죠. 야밤에 별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정말 머리 털라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형태의 이런 참 정치 흑역사죠. 흑역사. 참 별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에 잠이나 좀 자지 말이지요. 일단은 반전에 반전을 했는데 평화홀딩스하고 평화산업, 사조시푸드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모양이 되는지. 머리부터 잘 노리시고 동생을 데리고 하면 되겠죠. 덕분에 여기 삼보산업과 넥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관련주도 그냥 관심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3%씩 올라 있습니다. 넥스타이도 3%, 삼보산업도 3%. 넥스타이가 아마 먼저 끌고 가겠죠. 그래서 넥스타이를 좀 봐주시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여기 경방, 상지건설,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전공, 이렇게 일단 4종목을 우선적으로 봅시다. 요즘 경방이 어제도 금요일날에도 상가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그랬는데
뭐 이재명 아들 회사 뭐 어쩌니 어쩌니 하는데 뭐 테마주가 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 넣어놓고 봅시다. 그리고 상지건설은 시간에 마이너스가 빠져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한번 눌러줄 때 잘 꼬리 잘 잡으면 꼬리 잡는 공부하기에 참 좋습니다. 살아나면 좋은 종목이니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오렌트 쪽은 뭐 특별히 들을 수 없죠. 움직이면 오렌트 바이오하고 오렌트 전공은 같이 본다. 막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보테크 한국 주철간이죠. 유보테크 한국 주철간은 뭐 싱크홀 관련주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거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죠. 봐주시고 유보테크는 일단 시간의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좀 보고 한국 주철간을 같이 놓고, 주철간은 0.7%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놓고 같이 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크라우드 윅스, 버넥트, MD바이스, 포바이프 얘네들은 정책주죠. 웹캐시오, 코나아이까지. 크라우드 윅스를 보면 시간에 1.9% 올라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주로 먼저 관심을 받은 쪽은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금요일날 마음 AI라든지 이스트 에이드 이런 애들이 이미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협회와 이재명 쪽하고 무슨 업무 협약을 맺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 애들 앞에 필두로 두시고 마음 AI나 이스트 에이드 같은 종목 좀 놔두시고 그 밑에 크라우드 윅스나 버넥트, M디바이스, 포바이프 같은 애들 같이 붙여놓고 한번 추종 매매를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웹캐시와 코나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거든요. 웹캐시도. 코나아이도 역시 원봉이 되게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바이프 같은 애도 AI 관련주로는 아직은 죽지는 않았어요. M디바이스는 날아가면 붙어야 될 종목이죠. 버넥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자비스 코스테크놀로지, 티움바이오는 기술주로 한번 보시죠. 코스테크놀로지 달려가면 붙어야 될 종목이고, 티움바이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 자비스도 마찬가지. 이 세 종목은 달려가야 붙어야 될 종목이고, 적어 놓진 않았지만 눌림 종목 중에 제일 팜텍이나 HK, 이노엔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들도 눈여겨 볼 만은 합니다. 이렇게 참조해서 다음 주 한 주 차분하게 출발을 잘 하시길 바라고, 후반부에는 자문 히스토리 붙여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공부 삼아 한 번씩 보시고, 여기까지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화이팅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좀 있으면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이슈와 많은 또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항시 우리는 일반적인 패턴만 잘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요. 주말에는 잘 쉬시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 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체력을 충전하셔야 됩니다. 주말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트레이딩 히스토리나 그리고 미리 보는 승부주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식구가 좀 아파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녁에 일을 못했는데 참조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5월달에 진행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둘러보고, 그리고 금요일날 했던 종목들 아직까지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시작하기 전에 시장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생활을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주식판보다 더 어지러운 게 정치판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정신없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각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일들이 또 희한한 형태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반전에 반전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말 향후라도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아마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정치 상황이야 그들 나름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마 스스로가 나락을 많이 타는 굴곡을 많이 타는 지금 주말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관련주가 득세를 하는 바람에 평화홀딩스가 그동안 상당히 이제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좋았는데 그 뒤로는 영 좋지는 않았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평화홀딩스 같은 거는 모습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건 시간에 지금 상한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참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한덕수에 베팅을 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든든하게 주무셨을 텐데 그리고 또 예상대로 한덕수가 또 다시 후보로 뽑혔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또 밤새 또 다시 또 김문수가 다시 또 뒤집었고 참 이런 상황이 참 너무나 좀 어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김문수 관련주로 평화홀딩스는 하한가를 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산업도 하한가를 지금 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또 이 또한 주말에 또 반전을 일으키겠네. 만약에 주말이 아니었고 만약에 평일이었다면 진짜 롤러가 진짜 많이 심했을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 참 거시기 하긴 합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날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마틱한 참 주말인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 흐름은 또 그렇게 일단 보도록 하고 일단은 금요일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금요일날 우리 매매했던 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도 먼저 보기 전에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에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로키드 헬스케어죠. 장기재생 이런 쪽에 움직이는 종목인데 글쎄 어떤 식으로 월요일날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요 근래 상장한 종목들이 진규주들이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모습이 좋아서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월요일날 상장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자료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아주 시간 되실 때 카페에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또 우리 또 할 거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상황만 좀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장기 재생 플랫폼이 가장 기본적인 걸 될 텐데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트 즉 의료기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공모가는 일단은 밴드 하단을 맞았습니다. 11,000원에서 13,000원 제출했는데 11,000원이 밴드 하단이었죠. 밴드 하단을 맞았고 아직은 적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된 것 같아요. 유통 가능 물량은 한 39% 정도 560만 정도 그 정도 아마 유통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기관이나 그런 애들은 좋게 받아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술 성장 기업이죠.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등록됐는데
진단키트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제 주 장사꾼이네. 하여튼 두고 봅시다. 요즘에 뭐 신규 상장 흐름 좋은 거 이놈도 좋겠지 하고 미리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 신규 상장주는 당시 그대로를 보라고 했으니까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당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어라.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종목들 한번 복귀 한번 해봅시다. 자, 상지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581, 53%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넘어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덕분에 뭐 좋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만은 이 날짜에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이 날짜 들어가지고 지금 그 다음 상한가까지 먹고 오늘까지 어떤 것 같지? 상지건설로 수익이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뭐 총 수익률 한 90 몇 프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정도 수익이면 뭐 상지건설이 그동안 뭐 오름폭이 있지 않습니까? 오름폭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도 먹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상지건설은 이 날짜에 진입을 한 것이 참 좋았죠. 허리쯤에 우리가 거의 윗꼬리단에 공략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상지건설은 한 90% 이상이 나왔죠. 수익은 잘 챙긴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 이제 상지건설 말고 또 대우특수공도 있었잖아요. 전일에 살짝 꼬리 풀려가지고 다시 상한가 들어갈 때 우리가 상매매로 다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행돼가지고 아침에 오늘도 점성을 유지했죠. 아주 이런 것이 정말 땡큐거든요. 이렇게 점성을 딱 유지하는 이런 스타일이 정말 땡큐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금요일에 말입니다. 한무대 매매로 들어간 것이 30% 수익이면 이런 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우특수광도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지만은 좋았다. 정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고기 값을 야물딱지게 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대우특수광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죠 우리가. 자,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우리가 아침에 평화홀딩스 같은 두 분을 할 거를 못하고 한 번만 밖에 못했는데 타점이 좋았죠. 타점이. 예. 이쪽 시가에서 눌러준 이 타점을 잡고 들어갔죠. 여기까지 갔으면 16%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15%, 이 정도 15% 수익으로 대부분 다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수익으로도 충분하고 상한가 승부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가져갔겠죠. 하지만 금요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챙겨가는 마인드가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상에서 수익을 줬으면 마무리를 딱 지어주고 끝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보았다가 나중에 정말 상한가로 들어간다면 그때 또 보면 되거든요. 성매매로. 그래서 평화홀딩스도 15% 정도는 나쁘지 않았고 더불어서 우리 평화산업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평화산업도 같이 우리가 진행이 되었죠. 평화산업이 오히려 더 수익이 좋았습니다. 전일에도 평화산업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죠. 평화산업은 두 번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평화산업 아침에 한 번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아침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챙기고 또 뒤에 또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커져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화산업이 오히려 25% 정도니까 평화홀딩스보다 더 수익이 더 잘 나왔지. 그래서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는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40% 정도 나왔으니까 아주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저거들끼리 뭐 찢고 볶든 그건 전애들의 사정이지만 우리가 매매도 당연하게 우리도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중심을 잡고 매매하기 힘들고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정치 테마주들은 잘못하면. 그래도 안정되게 평화산업은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전이라도 많이 준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에 반전을 지금 주고 있는데 월요일날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 특수강은 아까 우리가 상매매로 수익을 30% 먹었지만은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있죠. 마이너스 3%대 3%대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20% 수익을 여기서 챙겼죠. 아주 깔끔하고 좋았던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 특수강 같은 경우는 상수익도 먹지 대위 수익도 먹었으니까 이 종목 하나만 해도 50%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 대우 특수강은 이래저래 아주 많은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상지건설도 우리가 90% 정도 수익, 90% 이상의 수익을 먹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먹었지만 또 대위도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49,000원 5만 잡고 진행이 돼서 이 정도에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10% 수익은 딱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목은 상지건설은 10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말 감사한 수익이죠. 따지고 보면. 자, 인벤티지랩은 아침에 시가로 공략한 종목이었는데 생각만큼은 크게는 가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8% 정도 5에서 한 15% 정도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은 한 8, 9% 정도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는데 생각만큼은 크게는 가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에 시초가에 딱 공략한 종목이 수익을 줄 때는 좀 자신감 그리고 생각했던 만큼의 파동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인벤티지랩이 요 근래에 우리한테 수익을 좀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벤티지랩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만큼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밥값은 챙겨주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우로보틱스도 우리가 다쯤은 항시가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크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을 밖에 주지는 못했는데 조금 아쉬웠죠. 이런 스타일은 조금 아쉬움은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보다에 비해서 이놈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조금 기가 조금 약했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는 수익률 10%밖에 안 됐지만은 신규주들하고 같이 올려서 한 종목이라 그 와중에서도 밥값을 좀 챙겨준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융날 매매 중에 가장 화려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두 종목이 가장 화려했고 화끈한 수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규 상장주는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다 더 큰 것을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3% 5% 먹고 나올 것 같으면 달게 들질 않거든요. 바람이 불면 순풍에 돛을 완전히 띄워버려야 된다.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그냥 5% 10% 먹고 그냥 손을 딱 끊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할 때는 배에 힘을 주고 승부를 봐라. 항상 말씀드리니 그런 거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두 번을 공략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시가 공략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도 수익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거의 30%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보통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기다릴 텐데 안 기다리고 우리는 여기 27,000원 기준가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여기서 자꾸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예.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승부를 걸었던 것이. 더 기다리지 않고 밑으로. 조금 더 주고라도 들어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트랙을 잡고 했지만 여기서 딱 각되었고 여기서 또 40% 가까이 수익을 주죠. 이 종목 하나만 해도 75%는 수익을 주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100% 200%짜리 가는 그런 신규 상장주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가노이드도 아주 선전을 한 그런 하루였다고 봐요. 자, 그런데 오가노이드가 선전을 할 때는 원일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예. 원일은 아침에 파동을 한 번씩 주고 한 번을 파동을 주고 그 뒤에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아침에 파동을 한 번 주고 잔잔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했지 않습니까? 두 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계속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원일이 파동을
오가노이드가 파동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죽을 때쯤이 바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오가노이드가 이제 숨이 끊긴다 싶으니까 이제 그 매수세가 어디로 원인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는 두 번을 파동을 일으켜 주었지만은 원인은 파동을 못 일으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만큼? 앞에 저놈 오가노이드가 올라갔던 그 파동의 폭 얼마? 70%까지는 봐야 된다 이 말이죠. 70%까지. 그래, 오가노이드는 한 번의 파동을 가지고 70% 주었지만 나는 두 번의 파동으로 70% 주었지만 난 단 한 번의 파동으로 이만큼은 갈 거야. 물론 소설 같은 이야기고 그렇게 상황을 맞춰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시장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원일이 100%, 200%도 갈 수 있죠. 150%도 갈 수 있고. 하지만 딱 70% 근처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상종목 두 개를 신규주 두 종목과 거래를 할 때 어느 한 종목이 좀 탁월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머지 종목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을 여기 또 눈처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원일하고 오가노이드하고 두 종목이 15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10% 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실 본 사람도 있겠죠. 들락날락 하다가. 하지만 우리의 규칙대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원일하고 오가노이드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보유 종목은 상종목이 몇 종목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상종목들이 많이 흔들렸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한 종목은 마음 AI 정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SLS 바이오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월 8일 목요일날도 수익이 참 좋았네요. 그리고 5월 7일도 수익이 상당히 좋았고 5월 2일도 상당히 수익이 좋았고 5, 2, 7, 8, 9, 4일 5월달 들어서 4일날 거래를 했는데 다들 수익이 참 좋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가지 글로벌 상황이 막 많이 흔들더라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집산치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 잘 지키면 된다. 그리고 항시 일관된 패턴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쫄지 말고 강건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겁날 거 없다. 항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혼자서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건 많이 틀립니다. 즉 알아요. 저 사람도 저 개인도 저거는 오늘 갈 것 같아. 알아요. 갈 것 같아. 저거는 그 다음날 또 갈 것 같아. 그러나 어느 타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수많은 갈등과 번뇌가 일어나죠. 하지만 같이 하면은 그런 갈등과 번뇌를 한 사람이 딱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매매에 탄력이 붙죠. 그리고 그런 탄력은 항시 우리한테 큰 수익과 수익률을 주었어요. 그런 점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엉덩이 뒤로 빼지 말라. 그리고 강건한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데 그렇게 하되 항시 매매를 간결하게 하려고 스스로의 트레이딩 툴을 자꾸 꾸며나가라. 계좌도 간결하게 매매도 간결하게. 내가 비중을 실어서 하는 매매라면 한 종목마다 비중을 실어서 끝을 내야 된다. 단 많은 종목을 하지 말라. 나는 금액을 좀 작게 하되 다양성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을 구사한다. 그러면 금액을 좀 작게 해서 상매매도 하고 데이도 하고 눌림도 하고 돌파도 하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비중을 실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매매에 맞는 트레이딩 툴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 숨는 실전 경험이죠. 숨는 실전 경험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옆에서 잔소리하고 또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간이 절반의 절반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수없이 느껴본 이야기니까요. 공부하시고 수련하시는 분들은 절대 짧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긴 세월을 보고 트레이딩 수련을 해야 됩니다. 꼭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한 달, 두 달 할 것 같으면 그냥 혼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인드를 길게 가지고 하셔야 좋습니다. 자,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시장 일이 있을 텐데 제가 5월 2일 날, 5월 7일, 5월 8일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또 월요일 날부터 또 이 시장과 우리 또 열심히 싸워봐야 되겠죠.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팀들 모두 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